자, 시작하기 전에 의무사항부터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본 해설 자료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 최전선에서 20년째 구르고 있는 전략가, 오늘의 해설을 맡은 호스트입니다. 여러분, 2026년 4월 30일 퇴근길 혹시 스마트폰으로 주식 계좌 열어보시고 깊은 한숨 내쉬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시장은 엄청 뜨거웠다는데 뉴스에서는 연일 신고가 돌파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내 포트폴리오는 왜 이렇게 차갑기만 한 건지, 그 뼈아픈 괴리감 오늘 제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차가운 퀀트 데이터, 그리고 뜨거운 현장 공급망, 즉 SCM 분석을 결합해서요, 진짜 베테랑들이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읽고 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통찰을 오늘 가감없이 전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어떻게 하루 만에, 그것도 같은 날 오후에 코스피가 6750이라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딱 찍어놓고 순식간에 그렇게 급락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2026년 4월 30일은 아마 주식시장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극심한 장중 변동성을 보여준 하루로 기록될 겁니다. 오전만 해도 분위기 좋았잖아요. 인공지능, 반도체 슈퍼사이클 올라탔다며 환호성이 터졌는데 오후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니 매크로 발작이냐 하면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체 이 짧은 몇 시간 동안 거시경제와 개별 기업 데이터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는 이 혼돈의 시장체제, 이른바 마켓 레짐을 정확하게 진단해야만 이 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뤄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2026년 현재의 시장체제를 진단해 보고요. 이어서 매크로 충격과 유가 상승, 빅테크와 AI 공급망, 태양광과 건설 섹터의 밸류에이션 비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장 여러분 계좌에 써먹을 수 있는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순서대로 쫙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2026 시장체제 진단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한국거래소, 즉 KRX의 4월 30일 종가 데이터를 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무려 6750.27이라는 정말 경이로운 숫자를 터치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시원하게 뚫어낸 거죠. 그런데 종가를 보세요. 6618.99. 하루 만에 그 상승폭을 싹 다 반납하고 오히려 1.07% 하락 마감해버렸습니다. 수급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더 흥미롭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6,7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어떻게든 시장을 방어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6,200억 원 이상을 그냥 시장에 던져버렸습니다. 지수를 무참히 끌어내린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이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그 좋은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그렇게 황급히 물량을 던지고 도망갔을까요? 이걸 단순히 차트의 윗꼬리가 달렸다고만 해석하시면 정말 하수입니다.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레짐, 즉 체제 자체가 극단적 호재와 극단적 악재가 실시간으로 쾅쾅 충돌하는 엄청난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악재가 뭐였냐? 두 번째 파트인 매크로 충격과 유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 숫자 109달러, 이 숫자가 바로 그날 오후 시장의 목줄을 쥐었습니다.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즉 WTI 선물의 장중 돌파 가격입니다. 심지어 7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13달러대까지 치솟았죠. 이게 프레드, 즉 미 연준 경제 데이터베이스의 최근 3년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무려 40% 이상 상회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아니, 유가 좀 오르는 게 뭐 대수라고 메이저 자금들이 매도 버튼을 그렇게 눌러댔을까요? 여러분, 유가 급등은 단순히 우리가 주요소 가서 내는 기름값이 오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다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주범이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완전히 박살나는 거고 국채금리는 위로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리 결정도 있고 글로벌 매크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구조적 물가 상승이라는 악몽입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당장 돈 빌리는 조달 비용이 폭등한다는 설이니까요. 그럼 이 유가 폭등의 방아쇠를 땡긴 건 누구냐? 바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악시오스 같은 주요 외신 보도들을 객관적으로 종합해보면요,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과 관련된 아주 짧고 강한 군사 옵션을 브리핑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돌았고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베테랑과 초보의 시각이 갈립니다. 초보분들은 진짜 내일 전쟁 나는 거야? 에 집중하지만 메이저 기관 투자자들은 다릅니다. 기관들의 자금 운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 프리미엄과 VAR, 즉 최대 손실 예상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망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는다는 뉴스 딱 하나만으로도 이들의 알고리즘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순식간에 재계산합니다. 불확실성이라는 변수 자체가 커지면 시스템은 그냥 기계적으로 위험 자산을 투매하고 현금을 챙기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거시경제 매크로의 무서움이고 코스피 오후장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자, 무서운 매크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돈 버는 이야기. 세 번째 파트, 빅테크와 AISM으로 가보겠습니다. 57조 2천억 원. 여러분, 이 엄청난 숫자가 바로 삼성전자의 2026년 1분기 확정 영업이익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과 NH투자증권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56%가 폭증한 겁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찍은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중에서 반도체 부문에서만 53조 원을 벌어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SCM 매핑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매핑,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글로벌 기술 경제라는 거대한 배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돈의 흐름을 쫙 추적하는 겁니다. 마치 댐 수문이 열려서 엄청난 수압의 물줄기가 쏟아지는데 그 물이 정확히 어느 파이프를 타고 흘러가는지 보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시장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같은 고부가 가치 AI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극소수의 벤더들한테 글로벌 자본이 마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구조적 초격차 상태입니다. 이 배관의 길목을 딱 장악한 기업들만 엄청난 현금을 갈퀴로 쓸어 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거대한 수요의 발원지, 그 어마어마한 물줄기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미국 빅테크 4인방의 1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죠. 알파벳 22%, 메타 33%,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냈습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매출이 아니에요. 이들의 합산 설비 투자, 즉 CAPX 규모입니다. 당초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어서 무려 6,600억 달러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이 6,600억 달러란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도대체 정확히 한국의 어느 전선으로, 어느 변압기로, 어느 반도체 장비로 꽂히는지 집요하게 파고들어 보셨습니까?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구축한다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 낙수 효과가 다이렉트로 한국의 AI 공급망과 전력기기 섹터로 꽂히고 있는 겁니다. 아까 오전장에 코스피가 6750을 뚫어냈던 그 엄청난 에너지는 바로 이 견고하고 압도적인 바텀업 펀더멘털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쯤에서 최근 유튜브 댓글창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 하나 다뤄보죠. 호스트님, 지수는 6,700을 돌파했다는데 제 계좌는 왜 아직도 퍼렇고 마이너스일까요? 이 표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HBM 장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몰렸던 한미 반도체는 4월 30일 장중 7.69%나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과거의 영광에 갇혀있는 건설주, 대표적으로 GS건설을 보면 같은 날 6.95%가 급락했어요. 이게 뭘 뜻하느냐? 시장 전체에 돈이 막 넘쳐나서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이동 경로가 아주 극단적으로 좁아졌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린 HCM 배관에 속해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확실한 펀더멘털이 있는 곳과 없는 곳에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는 현재 시장의 진짜 냉혹한 민낯입니다. 네 번째 파트, 태양광과 건설 섹터의 밸류에이션 차이를 보면서 이 양극화를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과 대우건설, 두 기업의 너무나도 극명한 대비입니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 딱 하나로 13.66%가 폭등했습니다.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가 1분기 흑자 전환이라는 숫자로 완벽하게 입증이 된 거죠. 반면에 대우건설은 어떻습니까? 증권사 평균 추정치들을 보면 투자 의견이 하향되면서 2026년 예상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4배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여기서 20년 차의 팁 하나 나갑니다. FCF 일드, 즉 잉여현금 흐름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기업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공장 돌리고 유지보수하는 비용 다 빼고 순수하게 주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진짜 여윳돈이 얼마나 남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유가가 109달러를 찍고 연준의 금리 인하가 저 멀리 물 건너가고 있는 팍팍한 매크로 환경에서
미래의 강력한 현금을 창출할 능력이 안 보이는 PBR 4배짜리 건설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메이저 자금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시장은 얄짤없이 프리미엄을 싹 걷어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꼭 마스터하셔야 할 아주 고급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이즈 업데이트라는 통계적 개념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새로운 증거나 데이터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확률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내비게이션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처음에 목적지 딱 찍었을 때 1시간 걸립니다 하잖아요. 근데 운전하고 가다가 실시간으로 앞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는 데이터를 딱 수신하면 내비게이션이 즉시 1시간 30분 걸립니다 하고 도착 예상 시간을 쫙 수정하죠. 투자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AI 랠리가 계속 갈 거다에 80% 확률을 걸고 세팅되어 있었다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유가 109달러 돌파라는 강력한 부정적 매크로 데이터를 탁 수신했어요. 그러면 그 순간 80%였던 확률을 60%, 50%로 즉각 기계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미국 빅테크의 660억 달러 투자라는 엄청난 호재 데이터와 중동 전원 고조라는 무서운 악재 데이터 사이에서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확률을 업데이트하며 비중을 조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무서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내 생각만 맞다고 고집불통으로 굴면요, 시장은 여러분을 영원히 퇴출시켜버릴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알겠고 당장 어떻게 해야 하냐? 마지막 5번째 파트,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이 혼란스럽고 변동성 넘치는 2026년의 장세, 우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20년 동안 숱한 폭락장과 강세장을 겪으며 생존해온, 그리고 지금 당장 제 실제 포트폴리오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3단계 핵심 액션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진입 트리거와 실행 시점을 잡으세요. 이번 주 BOK 금리 결정이나 중동 리스크 같은 변수들을 고려할 때 그냥 주가가 싸 보인다고 물타기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WTI 유가가 105달러 아래로 확실히 안정화되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금요일장 마감 전까지 3영업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찍힐 때 진입하겠다. 이런 식의 명확한 숫자로 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엄격한 포지션 사이징입니다. 기대 수익 대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의 비율, 이 손익비를 최소 1대 2.5로는 세팅하셔야 해요. 저는 현재 제 계좌에 현금 비중 30%를 딱 묶어둔 상태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AI 반도체 대장주라도 단일 종목 비중은 절대 20%를 넘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적 리스크 관리, 즉 스탑로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FAR, 중동 발발 같은 꼬리 위험이 터져서 내 계좌의 최대 손실 예상액이 급증한다? 그러면 내 최초의 투자 원칙이 훼손되는 그 순간 감정 다 빼고 기계적으로 손절매를 집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문장을 하나 띄워드립니다.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과 생존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내일 유가가 어디까지 튈지, 지수가 오를지 내릴지 점쟁이처럼 맞추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시장이 위로 가든 박스권에 갇히든 아니면 밑으로 폭락하든 그 세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질 때 내 계좌가 파산하지 않도록 미리 확률적으로 전략을 세워두고 조건이 맞을 때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풀어드린 이 방대한 퀀트 데이터와 SCM 공급망 매핑 논리가 여러분이 시장에서 살아남는데 아주 날카로운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 아니면 여러분만의 실전 대응 노하우, 그것도 아니면 지금 꽉 물려 있어서 답답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해설에서는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을 바탕으로 더 예리하고 실전적인 통찰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